요즘 현대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 범죄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문제에 휘말리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청소년 자녀를 두신 학부형 계시다면 다들 공감하시죠? 처음부터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서 안 됐습니다만 청소년 범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와 어른의 입장에서 이런 사태를 그저 바라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김시우 박사님을 모시고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우 박사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박사님 요즘 뉴스를 보면 청소년 범죄가 끊이질 않는데요. 그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또 극단적이 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박사님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사회가 매스컴 보도를 보면 자고 나면 끔찍끔찍한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저는 이 효학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효가 살아있을 때는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는 살인이나 성폭행이나 자살이나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제 개발, 입시 위주의 이런 교육이 한 3, 40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이런 범죄가 늘어난 것은 바로 효의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효를 복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사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산효대학원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김시우 교수입니다. 제가 1강에서는 효는 바로 가정 화목, 인생 행복의 에너지요 원동력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중요한 효를 한 3, 40년 동안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고 또 입시 위주의 교육을 치중한 나머지 현재 우리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인들도 이런 인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결국 인성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사회 폐륜이라든지 범죄 행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효와 관련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효는 바로 오늘날 중요한 국가적인 화두로 되고 있는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인성교육의 핵심이 바로 효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5월 25일 날 우리 한국교육총연합회 주최로 인성교육 실천 포럼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약 300여 개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지식 교육에 밀려서 소홀해진 인성 교육을 우리 교육의 핵심 아젠다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단체들이 범국민적으로 실천 운동에 나서게 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여러 단체들이 이에서 호응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인성교육 운동 이제부터 실천이다. 좀 늦었다고 하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인성교육을 바로게 해보자. 이런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와서는 그 관련 모든 단체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모여서 인성교육 실천 범국민운동 민간기구를 출범시키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이나 학교 또 일반 회사에서도 현대 우리 젊은이들이 인성교육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논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성이 경쟁력이다.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천만의 말씀. 이제는 인성이 바르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인성이 중요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 입시, 대학 입시부터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인성 내용을 기록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인성 이렇게 말하는데 그만 인성이 뭔가? 인성은 사람인 변의 품성품. 다시 말하면 사람의 품성을 인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짐승의 품성은 수성이라 합니다. 수성. 짐승 숫자의 수성.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은 사람의 성품을 가져야 사람입니다. 우리가 허울만 얼굴만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얼굴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독사보다 못한 오늘 조금 어려운 무거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입에 담기 힘듭니다만 성폭행을 어떻게 했다니 한 사람이 몇 사람의 젊은이 어린이 이런 사람들을 죽였다니 이렇게 하는 것은 사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독사가 그렇게 했나요? 사람이라는 탈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에는 사람의 성품보다는 짐승의 성품보다 더 나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사람 바로 키우기 위해서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된 후에 학문이다. 그렇게 해서 먼저 유치원 때나 서당에서 이 사람됨 교육부터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사자수학이나 동몽선습이나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효교육을 시키고 사람의 예절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세상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이 바르게 되었지요. 자, 그래서 현대화에서 우리가 인성, 많은 인성학자들이 그러면 좋은 인성이란 어떤 인성을 말하는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주요한 나라들의 그 인성을 12가지 혹은 13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성이 좋은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공부만 잘하고 인성이 나쁘면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당장 쫓겨나요. 반대로 공부는 조금 못해도 사람이 성품이 훌륭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훌륭한 인성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첫째는 인성이 훌륭하다는 것은 예의가 좀 발라야 됩니다. 그렇죠? 인성이 좋다면 예의가 좀 발라야 됩니다. 어른을 알아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을, 스승님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정직한 생활, 좀 정직해야 되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좀 완전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높게 칩니다. 인테그리티. 미국의 대통령 나온 사람들 인테그리티를 보는 거예요. 미국의 회사에 사람을 뽑을 때 인테그리티를 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거. 공부는 잘하지만은 도덕적으로 나쁘면요 회사의 기밀을 빼내가지고 딴 데 팔아먹어버려요. 그럼 그 회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결한 생활, 인성이 좋으면 우리 자녀들이 좀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근면역 좀 부지런해야 되죠. 질서의식이 있어야 되죠. 남을 돕는 생활, 친절, 인내심, 책임감, 내핍 생활, 강한 의지력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을 인성이 훌륭하다 하는데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 하나 있습니다. 효자, 효녀 만들어 놓으면 효자는 예의가 바르겠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효자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좀 정직합니다. 남을 사기쳐가지고 자기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효자 만들어 놓으면 도덕적으로 좀 완전하지요. 효자 만들어 놓으면 부모님이 야 좀 씻거라, 목욕 자주 해라 이렇게 하면은 깨끗하게 잘 하겠죠. 또 남을 돕는 생활하지요. 부지런하지요. 질서의식 있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도 잘하고 질서가 있잖아요. 선생님. 남을 돕는 생활.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약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동네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만날 때 뒤에 니아까를 밀어준다든지 할머니 여기 종이도 있는데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는 남을 돕는데 잘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친절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심이 있습니다.
효는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내핍 생활. 요즘 막 청소년들이 그냥 물건을 아낄 줄 몰라요. 막 그냥 갖다 버리고 또 쓸만한 것도 그냥 버리고. 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란톨도 우리 밥을 먹을 때 할머니들 말씀처럼 사란톨도 그냥 아끼면서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강한 의지력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커서 우리 가문을 빛내리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수고하시는데 효도를 하리라. 이런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12가지를 하나하나 덕목 교육으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효자, 효녀, 효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12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석 몇 조가 되죠? 12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를 갖추면 일적 12조가 된대. 그렇기 때문에 효를 이렇게 강조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인성 교육이 잘 안 되니까 효 교육이 없으니까 인성 교육이 안 되고 또 인성 교육이 없으니까 교육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성 교육, 효 교육이 없었던 이런 현주소가 이런 우리 사회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 기사에 보면 교실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으로 오늘 학교 교육의 비정상화를 꼬집고 있습니다. 꾸짖는 교사에 네가 뭔데 법대로 해. 애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뭔데. 이렇게 해서 수업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과연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것은 먼저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효교육이나 인성교육을 하고 선생님과 연계해서 이런 것을 해결책을 찾아야 결국 내 귀에 온 자녀들이 바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라고 아주 훌륭하신 인도의 아주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 그분은 국가 멸망의 전조인 7가지 사회악이라 하면서 7가지가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기 십상이다 이런 뜻으로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첫째, 원칙 없는 정치가 있을 때 나라는 망하기 쉽다. 요즘 작금의 우리 정치계 원칙을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동 없는 부, 전부 일어나지 않고 그저 일확천금 노리는 이런 부, 나라가 망하기 십상이에요. 그다음에 양심 없는 쾌락, 그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양심은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인격 없는 교육, 인성 교육 없는 교육. 오늘 가정교육, 학교교에서가 인성 교육을 도외시하고 잘 가르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우리 교육은 100년 대계입니다. 교육을 이렇게 세우려면 100년이 걸려요. 무너지려면 1, 10년간에 몇 년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성교육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최근에 바로 인성교육을 등한시하고 잘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그 다음에 도덕 없는 상업, 윤리가 없는 상업, 그냥 돈만 벌면 된다. 이 재벌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인간성 없는 과학, 과학이 발전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나 인간성, 휴머니티가 없으면은 인간성이 없으면 이게 무기로 더 남을 못 살게 하는 이런 과학이 요즘 인터넷에 여러 가지 그 게임기라든지 이거 서로 좋은 것이 많지만은 그 그냥 사람을 죽이고 할 이런 과학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희생 없는 종교. 오늘날 종교인은 많지만은 정말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돕고 서로 하모니하고 도와주고 소통하고 또 약한 사람을 잡아주고 서로 상생하는 이런 종교가 있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춰봤을 때 결국은 우리 인성교육이 잘못되면 이런 7가지가 다 일어난다니까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미국에 보면은 세계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GE입니다. GE. 이게 에디슨이 만든 회사인데 우리 삼성 회사보다도 삼성전자보다 몇 배나 더 큰 회사가 GE예요. 옛날 GE 냉장고 이런 큰 미국의 웨스팅 냉장고 뭐 하여튼 그런 더 큰 회사가 GE 회사입니다. 여기에 잭 웰치라는 아주 20, 30년 회장을 하면서 회사를 아마 수백 배 키운 아주 유명한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저서가 위대한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회사에서는 이런 좋은 회사를 만드는데 신입 사원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물었을 때 따라하십시오. 첫째는 도덕성.
아까 말했지 인테그리티, 이 도덕성이 있는 이런 사람을 꼽니다. 두 번째는 지적 능력, 바로 실력. 그래서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 사람 됨됨이 인성욕이 바로 된 사람을 뽑는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숙성, 인격의 성숙성이에요. 인내심도 있고 스트레스가 올 때 그걸 조절할 줄 알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아까 효에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뽑았을 때 그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책 가운데 보면 이제는 도덕이다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그냥 경제, 지식, 정보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친 나머지 오늘 우리 사회가 그냥 저녁 먹고 밤에 골목을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윤리와 도덕을 우리의 기본을 인간의 기본을 바로 하자. 인간의 길을 바로 하자. 그래서 도덕성이 왜 리더의 견본 자질인가 이런 책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없으면요 말했듯이 회사에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회사의 그 수십 년 연구해놓은 지식을 그냥 외국 라이벌 회사에다 팔아먹어 보세요. 그 회사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큰 회사에 90조 되는 그런 기술을 중국인가 팔아먹다가 우리 걸렸잖아요. 그 넘어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머리만 좋다고 취직을 시켰는데 그런 나쁜 짓 하는 도덕성이 없는 인성이 잘못된 이런 사람은요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 사회, 국가, 회사, 나라를 빨아먹을 수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고 요즘 인성 교육에 없는 탓이가 얼마 전에 뭐 남의 지역을 말해서 안 됐습니다. 신문이 났으니까 대구에서는 금년에 10달간 11명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했잖아요. 매월 한 달. 여러분 사람의 생명 한 사람 아까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부모님으로 보면은 자기 딸 아들 하나가 자기의 운명하고 같아요. 만약에 자식이 죽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또 가문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물론 여러 가지 참기 힘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함부로 우리가 자살을 자꾸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고 1학년생 또 남자 고등학생, 여고생 막 있는 사람들이 11명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 한국은 김치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세계 자랑할 것도 많지만은 또 나쁜 쪽에 자랑할 게 참 많은데 이 자살률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단연코 1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년에 15,566명, 1년에 하루에 43명이 자살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요 물론 여러 가지 참 힘들었기 때문에 자살하겠지만은 자살의 반대가 뭐죠? 살자 아닙니까? 살자. 종이 한 장 생각 차이예요. 자살하고 싶다. 살자. 따라해 보시죠. 살자. 해보자. 하면 된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면요. 죽을 각오를 하면 뭐든 뭐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 배우고 이런 학생들이 많은 사람. 얼마 전에 여기 가까운데 카이스트의 학생도 카이스트에 들어갈 정도 되면 전교에서 1, 2등 해야 되는데 자살을 했잖아요.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이에요, 그런 분들. 차라리 공부를 조금 덜 했더라도 효교육을 바로 받아서 인성교육 받아서 죽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찾아뵙고 아버지 어머니 효자 효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효자지. 아무리 공부자더라도 인성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죽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살은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가 자살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했죠? 부모님의 가슴에 묻어요. 밥을 먹더라도 물을 마시더라도 여기 걸려.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분은 자식이 먼저 죽으면요, 자살하면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죽는 거예요. 대못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전국의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살자고 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0년 전에 우리가 못 살고 춘궁기 먹을 것이 없었어요. 나물죽, 소나무 껍질을 먹였어요. 그때 자살자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오늘 이와 같이 풍요로운 세상 살면서 조금 더 참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참을인자 세 보면 뭐죠? 참을인자 세 보면 살인도 면한다. 자살 면한다. 참자. 조금 더 참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또 우리가 인성교육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노인들이 구박을 많이 받아요. 시부모님 구박 받아요.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20년 새에 5배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학자로서는 세계 최고인 문제. 이분이 문명의 척도가 뭐냐? 문명의 척도. 어떤 나라가 가장 문명된 사회인가? 어르신 대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보면 안돼요. 그래서 한 나라의 문명됨을 가늠하려면 먼저 그 나라 국민들이 노인을 대접하는 것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인 대접을 잘못하니까 노인들이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1, 20년 내에 다 노인이 되고 파파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박을 받으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내가 아들, 딸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놈들이 나를 구박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에게 더 잘하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옛날 동방예의족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리 됐느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육이 없었습니까? 대학이 없었습니까? 국민소득이 내려갔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가정에서 효교육, 인성교육에 중요성을 도외시하고 그냥 돈 좋은 대학 이런 곳에만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육당국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동방예의족이 어디로 갔나 이런 신문에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 존속 살해범은 부모를 참 입에 담기도 부모를 죽이는 이게 존속 살해잖아요. 5년 새 65%가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얼마나 키우고 얼마나 참 이렇게 고생해서 키우는데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사회의 살인 사건의 39%가 가족 간에 일어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모가 자식을. 가족 간에는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고 스위트홈, 해피홈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가정이 상당히 병이 들고 무너졌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해결책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일건의 얘기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야 되는데 사람을 짐승으로 키우고 하는데 인성교육이 잘못됐는데 원인이 있지 않냐. 또 어제도 뭐 방송 나왔죠. 묻지마 칼부림. 이거 기가 차는 거예요. 길 가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묻지마.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것을 요약해 보면 제가 오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신문에 보면 가정의 위기다, 가족의 해체다 이런 소리가 많습니다. 가족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안정됩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튼튼해야 우리 몸이 튼튼하죠. 세포가 병들면 거기 암이고 우리 몸이 죽습니다. 오늘 가정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써가지고 또 세계적 가정이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1, 2위를 하잖아요. 가정이 부부간에 서로 찢어지니까 거기에 딸린 자녀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결국은 우범지대로 빠져가지고 나쁜 일에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큰 범죄에 휘말리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까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데는 자유상친락 바로 효를 통해서 가능한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마는 약 4, 50년 전에 효가 살아있을 때는 지금 같은 이런 범죄가 거의 없었어요. 많지를 않았어요. 그다음에 오늘날 학교 교실의 무질서, 교육의 위기 아까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요즘 학교 가면 뭐 학교 폭력 이거 심각하죠. 우리 아이들 참 마음 놓고 학교 보내기 힘들죠. 그다음에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죠. 또 학교 가면 욕이 난무하죠. 욕 왕따시키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영어 수학 하나 더 가르친다고 이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인성교육을 잘해서
다시 말하면 인성교육의 핵심인 효교육을 잘하면 이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연고로 오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각종 흉악 범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살인, 폭력, 조폭, 살인 등 범죄 연령은 점점 내려지고 있어요. 사회 병리성, 무질서, 강도, 절도, 강간, 사기, 우리가 뭐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문을 우리 처녀들이 자고 있는 그런 원룸이라든지 이런 걸 잠그고 해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것은 사자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그런 범죄를 했을 때 그 부모가 알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자의 부모면 피눈물을 흘리고 할 것이고 또 가해자, 범인도 내 자식이 이 강간범이 되고 살인범이 됐구나. 그 부모도 평생을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효랄진데 오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효를 복원하고 살리는 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이어온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효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래도 요 조그마한 나라, 강대국 사이에 조그마한 나라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것은 우리 선조들이, 할아버지들이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 강토를 지키자. 이게 효입니다.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위하든 지키자. 그래서 약 900여 개 여회의 외침이 있었지만은 나라를 지켜온 거예요. 그러고 6.25 때 우리가 거의 다 먹힐 정도가 됐었는데 물론 미국의 도움도 있었지만은 우리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들이 그때 대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군인들은 다 죽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일어나서 포항에서 포항 학도 이용군들이 그것을 막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그때 만약에 넘어졌더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의 이 기저 속에는 바로 효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효와 충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하듯이 나라의 효를 다할 때 그것이 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는 가장 한국적이며 가장 세계적인 정신, 문화,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리아를 효리아, 효리아, 코리아, 효리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효민족이다. 우리 내리 속에 우리 해외에 흩어져 있는 약 500만 우리 한민족이 있습니다. 그분들 마음속에도 한민족은 효민족이다. 이 사상만 가지면 앞으로도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효가 중요한 것은 효는 바로 무엇보다도 생명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윤리. 부모와 나의 관계는 왜 중요합니까? 나한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는 거 왜 삽니까? 생명 지키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암 환자라든지 암 환자들 보면 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잘 지켜야 되고 사는 날까지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효는 생명윤리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과 서로 생명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은 생명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죠? 채소의 생명, 또 동물의 생명, 먹이사슬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들을 잘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맹자님은 효는 자기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부모를 잘 섬기듯이 이웃의 노인을 또 우리 공동체의 노인들을 함께 잘 섬기자. 그래서 우리 집 노인을 노인으로 섬겨서 남의 집의 노인에까지 미치며 또 우리 집 아이를 사랑한다면 남의 아이들도 사랑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작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할머니 중요하면은 남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 그래서 효를 좀 더 현대적으로 광의로 넓게 해석하면 옛날에는 뭐 지구촌이 굉장히 먼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은 지금은 글로벌 시대 해가지고 바로 미국까지 그냥 9시간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자기 가족 내에 가족 이기주의 정도로 효가 아니라 이제 더불어 모두가 지구촌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 그렇죠. 이웃 사촌 지구촌 가족.
지구촌 가족이 함께 다 잘 살기 위해서 효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교적인 가치다. 그다음에 시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통시적인 문화다. 효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럽니까? 생명의 윤리이기 때문에. 효는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부모와 자녀로부터 태어나는 한은 효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시적인 문화다. 그다음에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는 통념적인 정신이다. 그래서 뭐 사회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저 또 왕정 정치하는 데서도 일단 효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효는 바로 모든 문화, 모든 종교 이렇게 상생하고 서로 화합하는 이런 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효라.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현대 효를 우리가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7가지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효를 연구해서 우리가 7가지로 이렇게 함축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효를 하려면은 경천애인을 실천해야 된다. 하늘, 뭐 종교를 갖든 안 갖든 하늘이 나쁘지다면 하늘이 벌을 준다. 명심보감에 나오면 자활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을 주고 위불선자는 하늘이 재앙을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나쁜 짓 하면 뭐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하늘이 벌을 준다. 벼락을 친다. 이렇기 때문에 함부로 나쁜 짓 못했어요. 오늘 말이야 어린이들을 잡아다가 유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늘이 벌을 준다는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상이 있어야 이런 범죄가 줄어들 줄입니다. 그 대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홍익인간 우리 당군 조선의 건국이님인 홍익인간 널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이런 사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고 세 번째가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고 현대 효는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해야 돼요. 원래 효의 의미는요 부자자효 부자자효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자효 원리효도 자 부모는 내리사랑 치사랑 이런 말 있죠. 내리사랑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고 이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부모가 지 새끼 사랑하는 건 본능도 다 알아. 이게 뭐 제비도 다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원리 효도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교육의 교자가 효도요 뿌라지 칠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효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효 교육자가 필요하고 효 지도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옛날 효는 여성들은 좀 무시하고 남존여비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나 현대 효는 하모니 효니까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가정에 우리 여성분들 가정에 우리 모두가 여성 옛날에는 제사 지낼 때 남존여비 해가지고 그냥 여성들은 부엌에서 일만 하고 제사 이런 거는 주로 남자 위주로 했잖아요. 지금은 남녀 평등인데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여성도 존중하는 이런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가족 사랑. 그다음 나라 사랑. 바로 효는 나라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아무리 편안하게 해도 나라가 흔들리고 전쟁이 나버리면은 남자들이 다 군대에 나가야 되고 죽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요. 그래서 가정이 튼튼하려면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인 가효 국총은 정말로 이 시대를 내다보는 훌륭한 해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연사랑 환경보호도 효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효과가 나느냐. 아까 우리의 이 효는 생명윤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이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건강합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걸 다 먹는 겁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공기, 자연의 물 이거 다 먹고 자라요. 자연에서 나오는 배추, 자연에 나오는 쌀. 그래서 지금 요즘 환경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 그냥 오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몸이 저절로 암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 사상의 배경이 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공자님 말씀은 나무 한 그루를 베는데도 그 때에 맞춰서 베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함부로 그냥 베지 말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 인류봉사까지 해야 온전한 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 우리 이시조선 때, 조선 때 효를 주로 가족 위주로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위주로 좀 강조를 해가지고 그때 뭐 여러 가지 노론, 소론 이런 안동권 시 세도가의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도 우리 역사에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불어 다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화합하고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에 봉사해서 더불어 하모니 오브 영 앤 올드 더불어 모두가 하모니되고 소통하고 상생하는 이것이 현대적 개념의 효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 보면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아주 가족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 이 책 이름이 사람 만들기 people making. 그래서 불량 인간, 불량 지도자, 불량 정치인, 불량 기업인, 불량 청소년 등은 가정의 책임이 크다. 리콜을 하든지 새로 하든지 사람은 리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결혼하기 전에 화목한 가정에서 효를 잘하고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시집가서 부모를 잘 봉양하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애경사로 사랑하고 이런 건강한 자녀들을 키우는 길만이 리콜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아주 세계 1등하는 사람 만드는 공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1등 인성이 훌륭한 실력이 있는 그런 바른 사람들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효를 가장 잘하고 인성교육을 잘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내려오면서 이걸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육의 중심 주체가 어디냐면 가정에서 다 합니다. 가정에서. 옛날도 우리 이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다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안 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문제가 생기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게도 많고 또 가정 중심이 아니면 부모님들 중심으로 가정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는 가정은 없고 당에 있는 학교, 우리가 이북에 이런 필름 보면은 유치원에서 막 그냥 당성이 강한 이런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그 철저한 공산주의를 만들잖아요. 무섭습니다. 이북의 애들도 보면 그 노래하는 거 섬찟하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한국은 지금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다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아까 핵가족이니까 부모님 다 맞벌이 가고 뭐 애들 그냥 유치원에 맡기고 밤에 그냥 조금 데려왔다가 조금 재웠다가 아침에 또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언제 애들하고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예절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할 시간도 없고 부모님 자체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또 학교는 어떤가? 가정에서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하려고 꿀밤이나 한 대 주고 한 대는 매라도 때리면 부모들이 와가 왜 우리 아들 때렸냐고 선생이 따귀를 때리고 고발한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주눅이 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교육의 주체가 지금 불명명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했듯이 학교가 폭력이 되고 학원은 폭력이 되고 선생을 폭력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알았으면 우리가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효도 교육을 쉐마 교육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노벨상에 180명의 노벨 수상자 중 5명꼴 중 1명, 약 한 25%가 유대인들이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억만장자 약 40%가 유대인이에요. 이분들의 교육 방침이 뭐냐? 지식 교육과 인성 교육의 균형된 그런 교육을 시킨다 이게요.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지식 교육도 시키지만은 인성 교육을 균형됐게 해요. 우리는 인성 교육이라는 과목도 있고 말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영어 수학하고 뭐 대체로 그거는 형식적으로 해버리고 가정에서도 근데 우리 교사님들 물어보면 어떤 부모님들 왜 애들한테 수학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국어 하나라도 영어 하나 알파벳이라도 더 가르쳐야지 쓸데없는 그런 도덕 교육과 윤리 교육 하고 있느냐고 부모들이 호통을 친대요. 자, 앞으로 전쟁은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가장 무서운 전쟁은 세대 간의 전쟁입니다. 세대 간. 제너레이션 갭. 왜? 우리는 지금 평균 수명이 90, 100세로 가지요. 오래 사는 거 좋지만은요. 서로 가정에 알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이 바로 세대 간의 전쟁. 아까 하모니 오브 영, 젊은 세대와 올드, 연세대, 어른 세대 간의 하모니하는 게 바로 효잖아요. 바로 자, 왜 지금은 소통이 안 되는가 하면은 현대사회 특징은 소통의 미흡이에요. 전부 다 꼬매이고 어른이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본다고 그냥 그러고 스마트폰 이것만 그냥 쳐다보고 있지 대화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텔레비 보다가 그 다음에 인터넷 보고 요즘은 스마트폰 여러분 전철 타보시면 알죠. 전부 이것만 보고 이러니까 점점 대화의 시간은 그래 여기 통계가 재미나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만 5세 3세에서 5세 유아 이 꼬마애들이 인터넷 이용률이 66%예요. 66%.
요즘 5살짜리도 인터넷 잘합니다. 그런데 50대 장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57%. 그러면 차이가 8.8%가 누가 이겼나요? 요 꼬맹이들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잘하는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해. 어른들하고 통해. 용어도 잘 모르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50대 이상들도 인터넷을 좀 배워가지고 애들하고 인터넷으로 통하든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문자 메시지로 애들하고 손자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되니까. 소통이 있어야 되니까. 자, 이거 보세요. 요즘 누집 없이 아마 우리 손자도 이런 애인데 우리 집 오면 그냥 뽀로로 본다고 그냥 거기에 붙어가지고 밥도 안 먹잖아요. 엄마들 때가도. 그냥 애들도 잘해요. 왜냐하면 걔들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인터넷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 이런 애들이 계속 인터넷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두뇌가 게임 중독, 뇌 마약 중독처럼 변해가 폭력성 띠고 HD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주의력 결핍병이죠. 학교 가면 한 반에 한 10%가 2명, 3명이 있어요. 공부하다가 찝찝하고 옆에 아들 볼펜도 뺏어오고 그럼 선생님이 좀 조용해 하면 조금만 자다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 이런 쪽에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인터넷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의 머리가 기계화돼 버려요. 기계화. 짐승화돼 버려요. 우리 게임을 많이 하면은 게임에 그 사람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피를 흘리고 이런 데 그냥 중독이 돼 버리면은 사람 푹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못 내고 우리 신문에 보도 그런 게 많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백성들 또 정치하는 분들이 이의 심각성을 알고 바로 효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을 바로 해야겠다. 또 더 심각한 것은 2010년도에 우리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우리 한국에 1년 동안 일어나는 범죄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158조억 원. 158조. 예, 158조 원이 돼요. 왜냐하면 강간범이 하나 생기면요. 그걸 잡기 위해 전국의 경찰에 전단지를 만들어 뿌려야 돼요. 형사들이 밤에 보초를 써야 돼요. 그러면 설렁탕 저녁을 드셔야 되죠. 그런 비용이 하루에도 수천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또 잡으면 감망을 만들어야 되죠. 검찰에 또 형무소 키워야 되죠.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협박 이런 모든 범죄를 치니까요. 158조 원이 듭니다. 만약에 효자 만들어 놓으면요. 이런 범죄 하지 않습니다. 효자 만들어 놓은 사람이 살인하겠습니까? 효자 만들어 놓은 사람이 남을 성폭행하겠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러면은 효를 잘 가르쳐도 이것은 범죄 예방을 하면 이 반만 잘라도 79조가 절약되는 거예요. 안수도. 79조 같으면요. 회사를 수백 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실업자들 전부 다 취직시켜도 남는 거예요. 65세 이상한테 수백만 원씩 줘도 남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잘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설득했는데 범죄에 다 밑빠진 독에 불 붙잖아요. 그래도 인성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효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어 수학 가르친다고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에는 황금만능, 생명경시 만년, 도덕성 회복 교육 절실하다. 효라는 윤리의 상실, 배금주의 팽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아까도 말했듯이 효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효보다. 효를 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근본을 안 가르치니까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이 건물의 근본이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인생의 근본이 효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안 가르치니까 실종되니까 인성이 실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교육은 중요성, 그것은 효교육은 인간 사람됨의 교육이요, 인간학에서 필수 과목이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로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면 효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가장 우리 명심보감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조부모한테 잘하면 애들한테 본보기로 효를 잘 보여주면 된다 이겁니다.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 없어. 내가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장인 장모 아니면 시집 부모님한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애들이 보고 있어요. 그대로 나중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시부모를 욕을 한다든지 호칭을 말이야 막 그냥 험하게 쓴다든지 하면 애들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효어치니면 자역효자고 신기부려면 자하효원이요 이 소리입니다.
내가 이미 우리 부모한테 효도하고 있으면 자식 역시 내한테 본을 받고 내한테 잘할 것이요. 내가 이미 우리 부모한테 잘못하고 있으면 어찌 내한테 효하기를 바라리요. 명신보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는 우리 정자, 공자의 제자 중에 효를 가장 잘하는 분이 정자인데, 이분이 효에는 세 가지 차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차등. 효에도 차등이 있어요. 첫째 효가 뭐냐? 따라하세요. 대요존친, 기차불료, 기하능량이라. 그래서 첫째가 대요존친이요. 가장 큰 효, 큰 효는 뭐냐? 부모를 마음으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애경사를 그랬죠. 마음으로 애경사하는 것이 첫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의 이름을 욕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부모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고 치욕을 남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불욕, 욕을 먹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 저거 누집 자식이냐? 이번에 저 성폭행범이 누집 손자 아닌가? 누집 아들 아닌가? 이렇게 하면 그 집 할머니, 할아버지는 낯을 들고 동네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효 중에 불효다. 그래 부모님 욕을 먹이지 않는 이금에도 큰 효다 이거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의식주를 해주는 복량의 효다. 이 세 가지인데 가장 마음으로 부모님을 좀 공경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내한테 비록 유산은 없었지만은 내 귀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올도록 이렇게 돌봐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효는 옛날에 쾌쾌 먹은 효가 아니라 현대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현대는 효라는 말보다는 밑에 보면 배려와 베품, 나눔과 섬김, 사랑과 존중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이 결국 부모님을 배려하고 베품, 이것이 효입니다.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좀 맛있는 걸 나누어 드리고 섬기는 거, 이게 효예요. 또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현대에서 말하는 배려와 베품, 이것도 전부 효에 익숙한 젊은이들, 자녀들이 있을 때 이것이 더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효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나이에 따라서 효교를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생후에서 15세까지 어릴 때는 순종의 효를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그런 예화도 순종. 애들한테는 무조건 야, 신부름 갔다 와야 돼. 이렇게 하면 예, 갔다 오겠습니다. 길을 갈 때는 우측 통행하고 파란불이 켜졌을 때는 건너가야 돼. 아빠 왜 그래야 돼? 하면 이유 설명하면 그 뭐 3살짜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네 행복을 위해서 좋은 거야. 이렇게 순종을 하도록 초등학교까지는 그러고 조금 올라갈수록 이제 친애적인 효.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들 딸도 결혼해가 쥐새끼가 있고 또 이렇게 했으면은 그때는 함부로 너무 순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범아 이렇게 호칭을 해서 좀 친구같이 친애적인 이런 효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존속의 효를 하는 존속. 존속은 일단 내 몸이 아까 건강이 존속이야. 이거 가장 건강이에요. 이거는 청소년들한테 중학생들 요즘 자살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존속.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가장 큰 효는 바로 이 존속이에요. 이것은 중학생부터 청년 이때까지. 그 다음에 천리의 효는 하늘의 이치다. 효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야 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상제의 명령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불교의 42장경에 보면 너희들이 천하의 귀신을 다 섬긴다 해도 부모 하나 섬기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인성교육과 효교육의 상관성 아까 말했듯이 아까 12가지가 바로 신체발부 수지부모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 생명을 잘 존중하면은 그것이 다 되는 거지요. 그다음 인격교육 아까 입신행도 양명의우세 우리가 부모님을 욕먹이지 않고 인격을 잘 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예의가 바르지고 정직하고 근면한 게 되지요. 그다음 배려교육 우리 노인을 배려하듯이 이런 것이 결국 남을 돕고 대요존친했듯이 남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바로 인성교육은 바로 효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는 바로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는요 하면요 복이 와요. 하늘이 복을 줘요. 제가 3년 전에 중국에 효감시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재밌잖아요. 효 감동하는 시다.
아주 인구가 400만 대요. 후베이성에 있는데 이것이 내가 시내 가운데 갔더니 효감동천 이렇게 써놨어요. 효감동천. 이걸 줄여가지고 효감시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중국의 유명한 효 24명 중에 3사람이 이 효감시 출신이에요. 효도시죠. 그래서 여기에 효감대학이 있는데 이번에 효감대학 교수 한 분이 우리 학교에 이 효를 배우러 대한민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유학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우리 삼통칠행의 이런 효는 앞으로 세계의 정신문화를 바꿀 수 있는 토인비박 박사는 대한민국이 적지만 김치를 수출하듯이 태권도를 수출하든지 우리 한국의 이런 삼통칠행의 효를 전 세계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한 나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효감대학에서 우리가 강연을 했어요. 그때 효감대학에 2만 1,000명의 학생 중에 이 강당에 그냥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우리 한국에는 효 강연한다 하면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려. 안 와요. 효 그까지 캐캐면 안 와요. 부모들도 그거 가지 마. 그거 들을 필요가 뭐 있어. 중국이 지금 대단하게 경제력도 지금 대단하지만은 이 문화적으로 효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자 문화원을 아주 수천 개를 만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 아니면요. 우리 동방이 예의지국 이거 뺏기면요. 대한민국 쓸 땅이 없어요. 우리가 5,000년 내려온 이 효문화를 잘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효를 지금 전 세계로 쓰는 우리는 얼마 전에 미국 가서도 이 효를 전파했고 우리 중국에 가서도 지금 효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나라지만 K효, 우리 K팝이 세계에 뜨듯이 K효를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2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효는 만복의 근원이요 만행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